저는 긴 시간 추미애 장관, 윤석열 등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등 보수 언론들은 추미애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밖으로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교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해석할 수밖에 사실 없잖아요. 만약에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사의를 받아줄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냥 눌렀겠죠. 그런 말 꺼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의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게 분석적으로는 70%좀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같은 가능성.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취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표가 만약에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소통수석이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메시지 관리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사표를 쓴 것은 대단히 고도의 정치인 출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측면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선제적으로 사표 의사를 개진함으로써 윤석열의 선택을 국민들이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추미애라는 사람은 자기 직분에 대한 사리사욕이 없이 정말 검찰개혁을 하고자 했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구나. 하지만 윤석열이 지금 계속적으로 쟁송 등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는 모습을 찌질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후자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받을 생각이라기보다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시간을 두고 결정할 문제겠지만 실제로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밖으로 공개적으로 내민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너 봐라 하는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실은 총리급 이상의 중량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 자체를 번복하기는 저는 체급상 좀 힘들다. 그러니까 돛담배는 급 변침을 할 수 있지만 항공모함 정도 규모 되는 분들은 저는 일종의 로드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나름의. 그러니까 내가 징계위원회까지 잘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추천위원회까지 내가 하고, 그다음에 나는 물러나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제가 춘변하고 싸우는데 1대1로 싸우다가 제가 잠깐만 나 교체, 우리 푸나님이 또 너랑 싸울까 그러면서, 그러면은 춘변 엄청 힘들죠. 다른 사람하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겠다고 하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 잘 싸웠다 이런 평가를 곁들여 주는 것 같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에게 이게 징계도 받아들였지만 너도 정치적으로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인을 좀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추미애 장관님이 점 찍고 다시 한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하셨죠. 또 그리고 아니면 저는 뭐 그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후임이 내정이 정해져야지 내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새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님이 새로운 분이 나오셔야지 내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당장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정홍원 총무인가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최장기 박근혜 때 사임 그만두겠다는데 청문회 하면 낙마, 청문회 하면 낙마하면서 한 6개월인가 1년인가를 그 당시에 이제 김병관이 총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김병관이 아무튼 좌절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리직을 이어갔죠. 그렇죠. 그런 지금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로 교통부 장관을 차관하던 분을 내정했는데 그분이 부동산 문제로 장관으로 올라오는 게 좌절돼서 계속적으로 국토부 장관을 수행한 예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내정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좀 길게 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는 감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노출이 되고, 근데 예상했던 반응이 윤석열한테 안 나와,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와서 윤석열은 지금 소송으로 가는, 이제 대통령의 이 결정 상황에 대해서마저도 나는 수긍 못하겠다가 돼버리면 추미애 장관 사의 카드는 사실 잘못된 카드가 돼버리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면요, 검찰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의 이 시간 방송의 썸네일이 그런 의미예요. 추미애 장관 사퇴를 반대합니다라는 목소리가 훨씬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 계속 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줌으로써 사실은 그게 저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된다고 봐요. 딱 붙었는데 아랫사람한테 졌다는 이미지를 저는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윤석열의 저런 반응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 사의 표명을 받아주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웃자고 그렇게 하는 소리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 기레기들이 편가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추 장관님의 태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화된 여론, 추 장관님과 윤석열의 이런 기싸움 때문에 여론이 악화됐다. 그래서 정부가 약간 추 장관님한테 압박을 준 것처럼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추 장관님이 사의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는데, 추 장관님하고 윤석열 기싸움이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것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그 언론에서는 뭐 코로나 이슈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부동산 이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뭐 김현미 장관 교체했는데도 뭐가 안 되고, 계속 쉬고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정말로 그 기자들 혹은 기레기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추 장관님을 좀 더 끌고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윤석열의 난동을 진압하면서 어떻든 간에 징계 처분으로 2개월이 정직이 나왔잖아요. 대통령도 제가하셨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검찰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검사 이런 애들은 다 민주적 통제 없이 자기네들끼리 노는 애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힘은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개혁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개혁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의 총장이 부활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또한 덧붙여서 하나가 뭐 있을까요? 하나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열망들이 계속 된다고 하는 전제해서 아마 재가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열망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의를 받아들인 것도 받아들이는 결정을 안 한 것이지만 충분히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출신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이 역시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과 그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그냥 사표를 내고 이거를 받아들일지를 대통령이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라는 추미애 장관의 사표 내는 행위를 통해서 아주 우월적 지위에서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총공세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부터. 그러니까 봐라. 추미애 장관 저렇게 살신성인 하는데 윤석열 너는 검찰을 마치 조폭처럼 운영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냐.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장관의 그 사태를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하고 이걸 토대로 지금 정치적으로 최대한 압박. 그래서 이제는 추미애 장관을 혼자 싸우셨다면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뒤에 윤석열에 대한 압박으로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름의 짜임새가 있는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뭔가 막 그걸 하고 그럴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상 내가 윤석열 사퇴를 요청하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가 있지. 다 일시에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지금부터 윤석열 사퇴를 압박하시오. 이런 집단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 사퇴의 결정에 있어서는 청와대 입김이나 민주당의 입김이 전혀 안 들어갔다고 보고 추미애 장관 스스로의 결정일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마지막 페이스북인데요. 지금 휴가 갔다고 해요. 추미애 장관 자체가 지금 뭐 사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가 보기 단기간 내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는 일은 일단 없을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여러분께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시적인 시인이요. 페이스북을 하나 올리셨고요. 그 산산조각이라고 하는 종우호성님의 시를 올려주셨는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온갖 언론이 막 공격해대면서 추미애 장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일 아픈 게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 모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과 싸움에 집중함으로써 뭐 검찰 개혁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막 근거도 없는 계속한 공격을 받으면 사실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분명히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그러는 과정에 사람인지라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들 병역권 끌어왔던 것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더군다나 검찰들 막 그 진짜 조폭들이 실제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막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싸워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몸과 마음이 좀 부스러졌다고나 할까요? 피폐해지셨겠죠. 그런 측면이 좀 분명히 네. 있다고 봐요. 예. 아 근데 이게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로 느껴지고요. 진짜로 이렇게 이제 몸이 본인이 여기까지 와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도 있으시겠지만은 개혁의 의지는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 조국 장관 페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조국 장관이라고 하면.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자진 사의 표명을 했다.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제도 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이다.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 정말 고뇌가 깊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는데 유배인 처지라 본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국 장관. 유배인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두 분을 그 SNS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은 되게 단순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사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저렇게 나름 분석한 거랑 별개로 윤석열하고 싸워가지고 조국도 지고 추미애도 졌다고 받아들입니다. 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해. 최소한 추미애 같은 사람은 조국 같은 사람은 자식이 책임을 지고 뭔가 물러날 정도의 사람은 된다로 끝낼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싸웠는데 딱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수부화에 나오는 그 신포도 이야기 저거 막 먹으려고 포도를 따려고 했는데 키가 안 닿아. 그러니까 여우가 그러잖아요. 저 포도는 실 거야 라고 포기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싸워서 결판을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죠. 그런 분위기로 가줄 때 지지자들이 붙는데 어제 오늘 새날 구독 내가 막 400명 빠졌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그거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싸워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추미애 장관님은 윤석열의 난동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이겼고요. 제도와 절차의 틀 속에서 사상 초유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조각이 남아있을 정도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드랍하지 마시고요. 더 해주셔야 뭐 구독 끝까지. 드랍이요? 저 쉬운 말 하면 안 돼? 구독 드랍이 뭐야? 뭡니까? 저는 구독을 하고 끊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구독 취소.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더 구독해 주셔야 이 동력을 가지고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해주신 거죠?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뭐 사임한다고 그래서 이게 저는 승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방금 그 이덕철 변호사 깨끗하게, 말씀처럼 저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을 징계한 초유의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쨌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지금 중징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해임, 면직 그다음에 그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분석하겠지만 저는 어제의 결과를 우리가 해임이라는 그 하나의 그 방안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저는 절묘한 선택,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그 너무 지쳐 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일정을 한번 제가 확인해 봤더니 뭐 공수처 추천위원회 가야 되죠. 뭐 국정감사 해야 되죠. 그다음에 정기국회 참석해서 뭐 질의응답해야 되죠. 그다음 무슨 행사 참석해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일정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 그러니까 만약에 추미애 장관의 그 물러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저는 추미애 장관 정도의 급의 법무부장을 맡겼다면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함구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자. 아니면 당신이 사표 내라. 아니면 내가 내겠다에 대해서 조정하는 과정이면 어제처럼 그 언론에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를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기는 그 다 조율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명예퇴진을 지금 그 대통령이 선물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해민스께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무소유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니까 결국 풀소유로 갔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님이 조각으로 남으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조국 장관님이 그런 조각 이런 추미애 장관 이런 조각들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님이 이미 여기에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두 여기에 승리를 했다는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추 장관님이 비록 본인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인 그 추 장관님을 상관으로 인정 안 했지만 부하 직원이잖아요. 부하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어쨌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한 것이다. 누구처럼 자기 직원들 문제 있으면 사과한다고 그러고서 사과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정신승리라고 해요. 추미애 장관이 이긴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게 뭐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윤석열 등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메시지가 단순해야 된다니까.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이긴 거야라고 정신승리밖에 안 돼요. 그건 뇌피셜이지. 국민들 입장에선 오죽하면은 아무 권한도 없는 탄핵밖에 할 수 없는 민주당한테 180석 뽑아주면 뭐하냐 라고 하면서 지지를 빼는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요. 메시지가 간결하고 단명하고 제대로 선을 딱 그어주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까 여보와 심포도가 그런 의미라니까요. 우리 승리했어. 사실 윤석열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말 오늘 방송에 썸네일을 저렇게 추미애 장관 사퇴를 반대합니다라고 걸었던 이유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설사 추미애 장관이 4.11 평양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교체가 되더라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게 곧 지는 거예요. 그것은 되게 간단한 거야. 그 입장을 갖고 뭔가 지금 아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걸 정신승리로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를테면 추미애 장관 물러나지 마시오. 당신 잘했어. 지금 더 남아서 검찰개혁 하시오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난 생각해. 나 진짜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과 말씀하셨는데 저기 윤석열 총장님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 받으셨으면 사과하세요. 대통령도 심력 그쳐들어서 죄송하다 그러고 장관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경위 어찌됐든 간에 정직 2개월 받았으면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추미애 장관 사퇴 반대 국민청원 링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이거 말고도 좀 청원 또 올라와 있던 게 있던데 이거는 지금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게 오늘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밑으로 쭉 내려가 봐요. 14,000명인데 여러분들이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시면은 이 링크 있습니다. 따라가셔가지고 서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000명. 순간 16,000. 예.
자, 이런 건 어때요? 동반 사태 불을 지피는. 그러니까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그걸 유도한 거잖아요. 네. 누가 봐도 내가 저 새끼 그냥 끌어안고 뛰어내리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끌어안고 뛰어내릴 기회를 안 주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동반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 제가 나오기 직전에 그 윤석열 총장이 총장 찍어내기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내가 다투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는 끝까지 법률적으로 투쟁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동반 사태는 일단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분이 법률적으로 다퉈가지고 정말로 저번에 우리 그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에서 인용돼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뭐 살아날 가능이 없어서 동반 사태도 안 하지만 정직 2개월로 쭉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직 20개월. 아니 저는 그 지금 두 가지로 보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방금 말씀하신 지금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관계를 가질 거냐.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사직서를 씀으로써 저는 윤석열을 최대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본인의 그 정치 생명을 거는 걸로 했는데 그 방법은 다른 쪽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서 대선에 나섬으로써 나의 유일한 목표는 검찰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의 정치 일정상 저는 적절한 시기에 그 캠프도 차려야 되고 지금 제3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지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그 윤석열과 매치업을 또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다, 장외에서. 그래서 거기까지 보면 저는 그 두 가지 측면, 그 추미애 장관이 그리는 검찰개혁의 그림은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제는 윤석열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저도 뭐 여러 언론을 보고 하면은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님께서 윤석열을 압박을 한 것이다. 윤석열도 지금 뭐 득실이 없다. 뭐 소송을 건다고 해도 이미 그 징계 2달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되돌릴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2달 뒤에 들어가면 뭐 레임덕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나와서 정치 행보를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평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판이 한 번도 그 예상대로 간 적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춘 변호사님처럼 버틸 것 같아요. 2달 버틴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리에 대해서, 이 사람 자기애가 강하잖아요. 자기 자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가족, 이런 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 총장직을 계속 지키는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느끼기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본인이 더 잘한다고 자기는 총장이 최고위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윤석열이 총장직을 버리는 유일한 카드는 저는 정치에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대권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 본인이 출마할 그 토대가 마련돼서 본인이 정책 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전투를 더 크게 확대한 후에 아주 극적으로 나오려 할 것이고,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정직 2개월을 받았던 아니면 무슨 뭐 해임이 결정났든지 간에 무조건 법적 쟁송을 할 것이고, 그 7월 23일까지 최대한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제거하는 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이 무슨 정치적 일정 때문에 사퇴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내피셜이라니까요.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을 보면 잡아달라는 느낌 안 드세요? 말하자면 나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 성정상 누가 봐도 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의 사태가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뇌피셜로 쉴드를 치려다 보니까 괜찮은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가 아니라 조국도 추미애도 윤석열 때문에 중간에 그만둬봐요. 그러면은 검찰개혁이 뭔데요? 검찰개혁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생각했을 땐 검찰 전반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 끝까지 개기면 어떻게든 계속 징계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검찰이라고 하는 문화를 계속 조져야 되는데 당장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했다 그러고 윤석열은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가면 또 기가 살아나가지고 법으로 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항명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면 검찰 개혁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윤석열을 징계를 하는 과정들을 그대로 같이 갖고 가야 너희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거지. 검찰들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을 징계하려다 추미애 지가 갔네. 요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우리들 뇌피셜로 정직 2개월도 중징계야? 요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국민이 얼마나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미애 장관의 마지막 글은 나 힘들어 죽겠다. 당신들이 나 좀 잡아줘라는 이야기로 저는 봤거든요.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고요. 뭐 이렇게 나를 세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아까 그 동반 사태 말씀하신 부분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은 일단은 저는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지 않는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의 수장이면 인사건 뭐 검찰총장이면 인사건 뭐 정무건 수사건 기획이건 모든 걸 총괄하면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람인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수사할 때 그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자기는 뭐 기소 의견인데 저쪽은 불기소 의견이야. 그런 거에서 계속 다투기만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저기 대통령도 사과를 하시니까 총장도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싸우지 않습니까? 저작거리에서도 막 싸워요. 돌아서면 지는 거예요. 에이 새끼 양아치 새끼끼리랑 안 싸우고 그러면 지는 거라고. 싸움에 들어갔을 때는 상대방이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놔야지. 근데 사실 뭐가 두려워? 국회의원들이 180석이나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난동 피우는 것 같으면 탄핵시키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돌아서면 뒤통수 맞습니다. 원래. 되게 단순하게 가자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미애 장관 고생했고 추미애 장관 이겼으니까 잘 가시오. 그건 아니라. 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죠. 그건 아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은 부세에만 있는 말입니다. 추 장관님 힘내십시오. 자, 한번 끊어갑시다.